혹시 여러분 챗 GPT한테 질문을 딱 던지고 나서 그 화면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평범하게 입력한 그 문장의 진짜 의미를 AI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또 그렇게나 그럴듯한 답변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질문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AI의 뇌, AI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칩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이미 시작에 엔비디아라는 절대 강자가 떡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기를 쓰고 자신들만의 AI 칩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AI 칩 시장은요, 엔비디아라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스마트폰 시장의 애플처럼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AI 서비스가 엔비디아의 칩 위에서 돌아간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아니 왜 구글이랑 아마존은 이미 시장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세계 최고의 칩을 그냥 편하게 돈 주고 사서 쓰면 될 텐데 굳이 이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직접 칩을 만들겠다는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한 걸까요? 단순히 칩 사는 비용 좀 아껴보려는 걸까요? 아,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또 어쩌면 훨씬 더 절박한 미래 생존 전략이 아주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칩 독립 전쟁. 어떠세요? 꼭 무슨 SF 영화 제목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 AI의 심장이자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칩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의 양쪽 진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한쪽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엔비디아의 GPU가 있습니다. 이 GPU라는 건요, 뭐든지 다 잘하는 만능 스위스 군용 칼 같아요. 이걸로 엄청난 성향의 게임도 돌리고 복잡한 3D 그래픽 작업도 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 연산까지 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하고 유용하죠. 반면에 다른 쪽 진영에는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같은 맞춤형 칩이 있습니다. 이 칩들은 보통 ASIC, 즉 주문형 반도체라고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오직 단 하나의 임무, 바로 AI 연산만을 위해 태어난 특수 장비, 뭐랄까 뇌수술 전문 로봇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전혀 못해요. 게임도 못 돌리고 그래픽 작업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AI 연산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내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그런 전문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수십억 달러짜리 전문가 칩들이 평생을 바쳐 수행해야 하는 그 단 하나의 임무는 과연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정답은 바로 행렬 연산입니다. 이름은 뭔가 좀 어렵고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그 본질을 뜯어보면 그냥 거대한 숫자판 두 개를 가져와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로 곱하고 더하는 아주 단순한 산수 계산을 무한히 반복하는 작업일 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현대 AI 기술의 가장 화려하고 놀라운 성과들, 그 뒤편에는 이토록 지독하게 단순한 수학 계산이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냥 숫자판을 곱하고 더하는 게 어떻게 챗GPT가 시를 쓰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고 인간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 마법 같은 능력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칩이라는 딱딱한 하드웨어의 세계를 잠시 떠나서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것의 신비로운 작동 방식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여기서는 AI가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 비밀, 그러니까 LLM의 작동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치 세계적인 마술사가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가장 놀라운 마술 트릭의 비밀을 직접 공개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과정의 속살에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우선 LLM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말로는 거대 언어 모델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가 바로 이 LLM에 속하죠. 이 모델들은요,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 그러니까 사실상 인류가 온라인에 기록하고 쌓아온 지식 전체를 통째로 먹어치운 뒤에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인간 언어에 숨겨진 수많은 패턴과 규칙을 스스로 학습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정말 그럴듯하게 대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서 답을 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그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LLM의 핵심 능력은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통계에 기반한 확률 게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I는 주어진 문맥 다음에 올 수 있는 수십만 개의 단어 후보들을 쫙 늘어놓고 그중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적절해 보이는 단어 딱 하나를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고도로 훈련된 예측 기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끝이 없는 단어 예측 릴레이 경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에 오늘 저녁 메뉴는 이라고 딱 두 단어를 입력했다고 쳐보죠. 그럼 AI는 그 즉시 머릿속에서 김치찌개가 7.8%, 치킨이 6.5%, 피자가 5.2% 이런 식으로 수만 개의 후보 단어들의 확률을 순식간에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가령 김치찌개가 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가 라는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다시 다음 단어, 예를 들어 좋을 것 같아요를 똑같은 방식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예측과 선택의 반복이 수백 번 모여서 우리가 보는 그 길고 논리적인 답변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번 설명의 하이라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AI가 확률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순히 가장 확률 높은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 문장 전체의 의미와 문맥이라는 걸 파악하는 걸까요? 그 마법 같은 능력 뒤에 숨겨진 기술적인 비밀, 바로 행렬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마법은 임베딩이라는 번역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컴퓨터는 사랑이나 자유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직접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모든 단어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 바로 숫자의 배열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벡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마치 지도 위의 모든 도시에 서울은 위도 37.5, 경도 127.0처럼 고유한 좌표를 부여하는 것처럼요. 세상의 모든 단어마다 수백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한 숫자 주소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이 단계는 그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숫자로 바꾼 것일 뿐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갖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 언어학의 아주 오래된 격언이 이 문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한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함께 쓰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차가운 배라고 하면 과일을 떠올릴 것이고 항구를 떠나는 배라고 하면 선박을 떠올릴 겁니다. 배라는 단어 자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만 주변 단어들이 그 의미를 하나로 정해주는 거죠. AI에게도 똑같은 과제가 주어집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사전적 의미, 그 숫자 좌표만으로는 절대 진짜 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문장 전체, 즉 주변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맥 파악이라는 아주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우리가 아는 챗 GPT의 T가 바로 이 트랜스포머를 의미하죠. 이 트랜스포머의 핵심 기술은 어텐션, 우리말로 하면 주목이라는 메커니즘인데요.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다른 어떤 단어와 더 중요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 관계의 강도에 주목하고 그 정도를 전부 숫자로 계산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의 중심에 Q, K, V라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들은요,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얻어낸 세상의 모든 단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압축해 놓은 일종의 비밀지도 혹은 암호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Q, K, V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유튜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Q, 쿼리는 우리가 유튜브 검색창에 입력하는 검색어와 같습니다. 문장 속의 한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들에게 이봐, 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정보 좀 줘 라고 던지는 질문인 셈이죠. 다음으로 K, 키는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나 해시태그와 같습니다. 각 단어들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꼬리표 같은 거예요. 나는 회사 이름이야, 나는 명사야, 나는 긍정적인 단어야 처럼요. 마지막으로 V, value는 그 영상의 실제 내용물, 그러니까 단어가 가진 진짜 알맹이, 핵심 정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AI는 바로 이 질문 Q, 꼬리표 K, 내용물 V를 거대한 행렬 연산을 통해 서로 조합하면서 단어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망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Q, K, V 행렬이 실제로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챗 GPT에 이렇게 입력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엔비디아의 어닝콜을 요약해줘.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1단계. 먼저 사전적 의미만 담고 있던 순진한 단어 벡터들에게 AI가 오랜 학습을 통해 얻어낸 가중치 행렬이라는 일종의 마법 가루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각 단어마다 질문을 던지는 Q, 자신을 소개하는 K, 진짜 정보를 담은 V라는 세 가지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2단계, 이제 예를 들어 어닝콜이라는 단어의 Q, 질문을 가지고 다른 모든 단어들의 K 꼬리표와 하나씩 짝을 지어 곱해봅니다. 어닝콜과 엔비디아는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점수 매기고, 어닝콜과 요약은 점수 매기고,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게 바로 어텐션 스코어입니다. 3단계, 이렇게 나온 날것의 점수들을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통해 0에서 1 사이의 예쁜 함률값으로 정교화해줍니다. 이제 어닝콜이 어떤 단어에 몇 %의 비중으로 주목해야 할지 명확해졌죠. 마지막으로 이 계산된 확률값을 각 단어의 진짜 내용물인 V와 곱해줍니다. 그러면 마침내 각각의 단어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흠뻑 흡수한 문맥적으로 아주 풍부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아하하는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이 계산된 어텐션 스코어 행렬을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어닝콜이라는 단어는 요약해줘라는 단어와의 관계 점수보다 엔비디아라는 단어와의 관계 점수가 0.9처럼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수학적으로 이 어닝콜은 그냥 길 가다 보이는 아무 어닝콜이 아니라 바로 그 엔비디아의 어닝콜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직관이나 감이 아니라 아주 냉철하고 정확한 숫자로 관계의 깊이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온 최종 결과물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단순한 사전적 의미의 숫자 배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어닝콜이라는 단어의 최종 벡터 안에는 엔비디아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정보와 요약을 해달라는 사용자의 의도까지 모두 녹아들어 있는 문맥적으로 아주 풍부한 하나의 정보 꾸러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다음에 올 가장 적절한 단어를 예측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문맥을 이해하는 그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과정 아닌가요? 하지만 이 모든 마법 같은 과정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계산이, 정말 어마어마한 계산이 이뤄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엄청난 계산을 처리하기 위해 왜 범용 칩이 아닌 특화된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그 절실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3,800억.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거대 언어 모델이 단 하나의 단어를 생성해내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곱셈과 덧셈 연산의 횟수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장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 단어 딱 한 개를 뱉어내는데 이 정도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복잡한 어텐션 과정이 딱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GPT-3 같은 거대 모델의 경우에는요, 이 전체 계산 과정을 무려 96개의 다른 층 레이어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96층짜리 거대한 빌딩의 각 층마다 3,800억 번의 계산을 순서대로 전부 다 수행해야 다음 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계산량이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해야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실시간 AI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엄청난 계산량 때문에 범용 칩과 특화 칩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엔비디아의 GPU는 뭐든지 잘하는 스위스 군용 칼과 같습니다. 와인병도 딸 수 있고 통조림도 열 수 있고 나무도 자를 수 있죠. 아주 유용하지만 이걸로 정교한 심장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구글이나 아마존이 만드는 ASIC은 오직 행렬 연산이라는 단 하나의 심장 수술만을 위해 모든 것을 마친 최첨단 수술 로봇과 같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지만 행렬 연산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고 심지어 전기도 훨씬 적게 쓰면서 완벽하게 해냅니다. 정리하자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자체 칩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압도적인 성능과 효율성입니다. 이 칩들은 시스톨릭 어레이라는 아주 특수한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 심장이 일정한 박자로 피를 온몸에 뿜어내듯이 데이터가 칩 내부를 아주 규칙적으로 착착 흘러가면서 조금의 막힘도 없이 계산되도록 설계된 행렬 연산에 극도로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엔비디아람은 단 하나의 회사에 AI라는 우리 회사의 미래 명운을 전부 맡기는 벤더 종속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기술적인 독립과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야말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자, 이제 기술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의 시야를 비즈니스와 투자의 관점으로 넓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칩 혁명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인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 즉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가치 사슬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거대한 생태계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나온 뉴스 몇 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의 자체 칩 사업 연간 매출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CEO의 발표에 따르면 그 숫자는 이미 200억 달러, 26조 원으로 2배나 뛰었습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핵심 설계 파트너인 브로드컴과 무려 2031년까지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미래를 단단히 대비하고 있고 AI 분야의 가장 강력한 선두주자인 엔트로픽마저 엔비디아의 칩 대신 구글의 칩을 사용하겠다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무대에는 정말 수많은 전문 배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러이런 기능을 가진 칩을 만들고 싶다고 청사진을 그리면 설계, 브로드컴이나 마블 같은 전문 설계 기업이 그 아이디어를 실제 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면으로 완성해줍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인 대만의 TSMC가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도면대로 수조 개의 트랜지스터를 웨이퍼에 새겨서 칩을 찍어내죠. 생산. 칩과 칩이 서로 초고속으로 대화할 수 있게 빛으로 데이터를 쏴주는 광통신 부품을 공급하는 루멘텀이나 코이런트 같은 회사도 있고 AI 모델이 똑똑해지고 거대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즉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이 거대한 생태계는 돌아가지 않는 아주 긴밀한 협업체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기회를 찾고 계신 투자자라면 이제는 이 새로운 지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AI 서비스가 더 인기가 많은가를 넘어서 그 화려한 AI를 실제로 움직이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즉 이 새로운 가치 사슬 안에서 각각의 기업이 어떤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들만이 가진 강력한 기술적 해자, 모트는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미래의 승자를 가려내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 이 긴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AI가 문장 속 단어 하나의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아주 미시적인 과정에서부터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이 거시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심장 부위는 핵열연산이라는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수학적 원리가 마치 거대한 엔진처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을 필두로 한 빅테크들의 이 거센 칩 독립 도전이 과연 엔비디아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까요? 아니면 AI라는 시장의 파이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결국 엔비디아와 이 새로운 칩 생태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승리하는 그림으로 이어질까요? 미래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여정이 이 흥미진진한 미래를 내다보는 여러분만의 통찰력을 얻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